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미국의 47대 대통령 선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압승을 했습니다. 자, 이제 내년 1월 20일 날 취임식을 갖게 될 텐데요. 이번 제2기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한국 경제에는 좋은 영향도 있지만 또한 나쁜 영향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한국 경제의 나쁜 영향과 좋은 영향을 한번 비교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나쁜 영향은 여러분들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국민 우선주의를 강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관세 부가를 20%까지 올리겠다. 그리고 중국의 상품은 관세 부가를 60%까지 올리겠다.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계적으로 수출하는 국가에도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아무래도 수출에 타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미국에서 또 공약이 개인들의 소득세율을 인하하겠다. 그리고 법인세율도 감세 정책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개인과 법인들의 감세 정책을 수립하게 되면 아무래도 세입이 좀 줄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정 적자를 막기 위해서 미국에서 국채를 발행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일반 기준금리도 올라가고 일반 금리도 역시 무조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미국의 달러에 강달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 강달러가 되면 원화 가치는 하락하는 그런 악순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수출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호재가 되겠지만 수입하는 기업에서는 상당히 재무 구조에 취약한 그런 상황이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좋은 소식이 하나 또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조선업에 대해서는 최고 1위입니다. 그러니까 선박을 수리하고 또 뭡니까? 유지하고 보수하고 정비하는 데는 말이죠. 선박 건조하는 데는 세계 최고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조선업이 대한민국의 조선업이 도널드 트럼프 제2기 시대를 맞아 오히려 한국과 미국 간의 한미 동맹이 더욱더 굳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이 되고 나서요, 바로 윤석열 대통령하고 12분 동안 통화를 했죠. 예. 그러면서 당선 소감에서 말이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당선 소감도 밝혔습니다.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고 말이죠.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바로 12분 동안 통화하면서 미국의 조선업이 지금 퇴조하고 있다. 그러니 한국의 도움이 간절하다 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과 선박의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다면서 선박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정비하는 MRO 분야에서도 긴밀하게 한국과 미국이 협력해서 윤 대통령과 좀 더 좋은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상당히 이례적이고 구체적인 제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당선 인사하면서 이렇게 구체적인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미국의 뉴스위크지에서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을 표지 모델로 기사를 실지 않았습니까? 바로 지금 북한간의 그런 핵무기 문제가 아니고요. 북한이 무슨 러시아에 뭐 파견하고 말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런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4대 개혁을 하겠다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바로 4대 개혁이 의료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국민들로부터 인기 지지율이 하락하더라도 4대 개혁을 100% 완수는 못하지만 최대한 하고 다음 또 대통령이 승계해서 발전에 이어지고 나간다면은 대한민국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대한민국은 G2 국가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로 뉴스위크지에서 미국에서 표지 모델로 인터뷰를 했다는 걸 봤는데요. 참으로 참 이런 상황에 말이죠.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촛불혁명으로 말이죠.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이게 지금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지난 4월 10일 부정선거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말이죠. 부정선거로 당선된 의원들이 그냥 윽박 지르고 말이죠. 큰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거 볼 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우라통이 터지고 분통이 터지고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정선거로 인해서 지금 국가 기본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대한민국의 K조선 평가는 중국의 해양 굴기 억제에 한국이 기여하다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항공모함은요, 중국의 항공모함하고 11대 3으로 미국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투함은 미국이 280대 불과하지만 중국은 370척의 중국이 앞서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중국은 매년 수십 척을 새로 건조하는데 지금 미국은 조선소가 사양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항공모함을 보수하고 유지하고 정비하기도 지금 급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렇게 장훈을 구하고 MRO를 좀 서두르자 하는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K조선과의 협력이 필수가 된 것입니다. 즉 불가피한 요소가 된 것입니다. 미국 대선 직후 전략문제연구소는 한미 관계를 강화를 위해서 미국 조선업을 구해야 한다. 바로 헨리 해거드 전 주한대사관 정무공사의 글을 홈페이지에도 올렸습니다. 그는 모든 선박과 군함을 미국에서 건조하도록 규정한 해묵은 존슨법 개정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존슨법이 미국에서 1920년도에 제정됐는데요. 이 법에 안주하는 바람에 미국의 선박 건조 경쟁력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한국이 양국이 윈윈 공조를 통해서 위기를 넘기고 존슨법도 개정해야 한다는 제언이 있었습니다. 지금 HD 현대중공업이 어제 그제 주가가 금요일날 얼마나 올랐습니까? 무려 15.13%가 올랐습니다. 한 주당 2만 원 이상이 그냥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뭐냐? 현대중공업이 말이죠. 미 해군과 함정 정비 계약을 한 데 이어 하나오션이 미 해군 군수 지원함 정비 사업을 수주하면서 미 군함 유지, 보수, 정비 협력은 이미 시작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조선업은요, 정말 세계 최고의 추정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미안보협의회의지요. 공동성명에도 미 해군과 한국 조선소의 유지, 보수, 정비협력이 처음으로 명시가 됐습니다. 미국의 함정입니다. MRO입니다. MRO. 바로 MRO. 바로 뭡니까? 유지하고 함정을 보수하고 정비하는 사업이 연간 20조 원 규모라고 합니다. 마르지 않는 금맥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방력이 계속되는 한 중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국의 탁월한 조선업 기술이 그 미국의 함정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정비하는 협력으로 다져져 미국과 한국의 신뢰가 군함 공동 건조로 나간다면 한미 동맹의 차원은 더욱더 굳건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무기의 공동 개발 생산 단계까지 간다면 한국과 미국의 동맹은 결속력은 더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경제협력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K조선이 대한민국의 G2국가로 우뚝 서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